자, 드디어 2차 방정식의 마지막 유형 22개나 했어요. 야, 선생님도 22개나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막 목소리도 막 안 나오고 막 발음도 막 이상해지고 듣는 여러분도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막 졸리고 막 그러죠. 네, 조금만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내서 한번 깔끔하게 마무리해보죠. 자, 지금 이제 공부하는 유형은 조금 어려운 유형이고요. 어떤 개념보다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 라고 하는 문제 접근법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차식 fx에 대해서 알파를 집어넣든 베타를 집어넣든 방정식이라면 여기가 0인데 0이 안 나오고 k가 나오는 경우에요. 그랬을 때 이 알파 베타는 이 k를 오른쪽으로 넘긴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 당연하죠? 자, 이것은 써볼까요? 자, 이 k만 1로 넘기게 되면 f 알파 마이너스 k는 0, 넘기게 되면 f 베타 마이너스 k는 0이니까 그럼 우리가 알파 베타는 fx 마이너스 k는 0에 있는 이 x 대신에 알파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참이 되는 x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기 형태로 바꾸어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별거 없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 알파를 집어넣어도 2가 나오고 f 베타를 집어넣어도 2가 나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알파 베타를 저기다 집어넣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의 방정식은 2,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알파 집어넣게 되면 그게 f 알파가 되고 그게 2가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베타 집어넣으면 그게 f 베타가 되고, 왜냐면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게 2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1로 딱 넘기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알파의 3승 더하기 베타의 3승 뻔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서 필요한 건 뭐? 두 근의 합과 곱입니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차 계수분의 마이너스 1차 계수니까 3이고요. 두 근의 곱은 2차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알파의 3승 더하기 베타의 3승은요,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3승에서 마이너스 3배의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곱셈 공식이죠. 곱셈 공식 모르면 다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맨날 찾아보라고만 하죠.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앞에 유형 풀 때도 정리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x의 3승 더하기 y의 3승은 x 플러스 y의 3승에 마이너스 3배의 xy의 x 플러스 y고요. 그 다음에 x의 3승 마이너스 y의 3승은요, x 마이너스 y의 3승에 플러스 xy 3xy의 x 마이너스 y. 모르면, 내가 지금 이거 선생님한테 이 설명을 듣는데 모른다, 그럼 깊이 반성하시고 지금 외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대입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위에서 찾아낸 3을 집어넣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알파 베타에다가 위에서 찾아낸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쓰겠습니다. 그럼 3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쟤는 27 플러스 27이 돼서 답은 54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한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그런데 이게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니까요. 잘 보세요. 자, 이 문제는 뭐가 다르냐면요, f 알파를 집어넣으면 베타가 나오고 f 베타를 집어넣으면 알파가 나옵니다. 섞여 있죠, 두 개의 문자가. 그래서 얘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근가계수라는 거예요. 또 근가계수예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근가계수는 두 근의 합과 곱이 있는데, 두 근의 합은 여기서 지금 현재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오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면 합을 이용해서 바꾸는 게 좋을까요? 곱을 이용해서 바꾸는 게 좋을까요? 합을 이용해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곱을 이용하게 되면 한 문자가 다른 문자의 역수 형태, 분수 형태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합을 이용을 해서 알파는 3 마이너스 베타고, 그리고 베타는 3 마이너스 알파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 힌트를 바꿔보게 되면 f의 알파는 베타다 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f의 알파는 이 베타가 지금 현재 3 마이너스 알파니까 3 마이너스 알파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에서 f의 베타가 알파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 있는 알파를 우리가 이쪽 부분을 이용해서 베타로 바꾸게 되면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f의 베타는 그대로 나오고 이 알파가 3 마이너스 베타 하고 이렇게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알파 베타는 fx 마이너스 3x 미안해요, fx가 아니라 fx는 3 마이너스 x의 두 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문제에서 fx가 어떻게 알려져 있죠? fx가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죠? 2차식 fx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까요. 네. 그래서 알파 베타는 이렇게 생긴 녀석의 두 근이잖아요. 근데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의 근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를 옮겨서 우변을 역인 형태로 만들게 되면 f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는 이 녀석의 두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쪽 부분을 계산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 위에 있는 방정식인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최종적으로 종합을 한번 해보게 되면 f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fx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쓸데없는 항들을 오른쪽으로 이사 보내게 되면 x제곱 나오고 이거 2항 되면서 마이너스 4x 만들어지고 이거 2항 되면서 플러스 1이 만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fx를 찾을 수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1이라고 했으니까 이를 대입해서 풀게 되면 네, 답은 마이너스 2 하고 풀리게 됩니다.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 유형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모든 유형을 다 풀어봤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